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34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33강에서는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미래에 아주 손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 즉 34강에서는 매사를 귀찮아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직업을 얻지 못하거나 평생 놀면서 기본소득 제도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극에 사는 나방의 애벌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애벌레는 14년 만에 나방이 되는데 매년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 피와 내장까지 얼어붙습니다. 그야말로 냉동 애벌레가 되는 거지요. 봄이 되면 얼음이 녹고 활동을 합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 사람을 냉동해 놓고 나중에 의학이 발전할 때 녹였다가 되살아나는 일도 언젠가는 가능합니다. 이미 냉동 회사의 캡슐에 수십 년 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만 녹여서 다시 회생시키는 시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요즘 우리에겐 상상하던 많은 일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89세가 된 홍콩의 세계적인 부자 리카싱은 인공지능에 관해 개인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89세라고 하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노력을 중단하는 나이입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들고 귀찮은 일은 못 참는 현대인에게 리카싱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공부라면 질색이고 신문이나 책 읽는 일조차 끔찍하게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일화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은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책에는 어떤 사람이 간절히 소망했더니 계약하자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화답한다는 표현이 책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메시지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다니 인간의 도둑놈 심보를 이용한 작가의 영특함에 감탄했습니다. 그저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된다니 게으른 현대인에게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인가요? 욕심이 많을수록 간절할 테니 간절히 소망하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만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간절히 소망하는 대신 간절히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직업을 잃을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세상에서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89세까지도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은 리카싱처럼 죽을 때까지 배우겠다는 열정이 없으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직업이 없는 백수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문제에 집중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창의성이란 서로 관련 없는 두 개의 개념, 경험, 수단, 방법 등이 연결되어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일은 귀찮고 힘들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열정이란 좋아한다는 의미이지만 좋아하지 않아도 인간은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꾸 해보는 사람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론이 있고 이론에 근거해 실험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꾸 하다 보니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사후에 등장합니다. 산업계에서 나오는 새로운 발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물리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비행기를 발명할 때 물리학 이론에 근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매달려 수없이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대부분의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밤낮 연구에 매달린 결과 우연히 위대한 업적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조차 머리보다는 열정에 의존하는데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열정까지 없으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싫으면 운동이라도 해라 라는 말을 어렸을 때 자주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입시 공부 집어치우고 농구만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일 것입니다.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은 언젠가 운동 이외의 일을 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볼 때 공부도 싫고 운동도 싫고 뭐든지 귀찮다는 아이가 문제입니다. 이것 조금하다 실증 내고 저것 조금하다 실증 내는 이가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체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뜻한 바가 있어 문화를 연구하고자 그 분야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를 마치고 취업했습니다. 박사 진학을 결심한 뒤 저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저는 그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무언가를 조사하고 싶다길래 처음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설문지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공부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사회과학을 잘하려면 통계학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었더니 방송통신대학 정보통계학과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부에서 문화를 전공한 사람보다 그가 더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그의 열정과 새로운 분야에 임하는 배짱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귀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문화 분야로 박사까지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많은 장벽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왜냐하면 언러닝, 즉 폐기 학습의 시대가 오고 무엇이든 새롭게 배우는 평생 학습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순간 곧 언러닝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한 내 친구는 다시 컴퓨터를 배워 고려대학교 교수로서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습 능력이 뛰어나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능력을 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만 있으면 학습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운동을 잘하는가? 건강한가? 열심히 운동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가? 모두 아니라면 음악을 좋아하는가? 악기를 배운 적이 있는가? 악기를 배우고 싶은가? 아니면 미술을 좋아하는가? 미술을 잘하는가? 그림 혹은 조각을 배우고 싶은가? 이것도 아니라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가? 사진을 배우고 싶은가? 모두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물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열정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열정이 있다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습 능력이 부족해도 누구나 재주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천재를 제외하고 공부 좀 잘한다고 으스대는 사람 중 대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어설픈 머리보다 하찮아 보이는 재주가 오히려 빛을 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새로 배워서 새로운 직업을 얻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89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리카싱처럼 직업을 구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배우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상으로 34강을 마치겠습니다. 34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4부의 네 번째 주제인 간절히 소망하는 대신 간절히 실천하라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직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